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노란색 개나리 옷을 입고 오늘은 이렇게 한옥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봄이 됐는데 평온한 나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조금 싱숭생숭해요.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흔들릴 때가 많은데 때마침 딱 요맘때 여러분에게 편안한 마음의 길을 안내해줄 작가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유튜브 마인드풀 TV 크리에이터이자 최근에 이 책, 내 안의 평온을 아껴주세요 라는 책을 낸 정민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와, 정민 작가님 너무 반갑고요. 우리 양식이 분들에게 네.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마인드풀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내 안의 평온을 아껴주세요라는 책을 출판한 정민이라고 합니다. 장민 작가 너무 반갑고 프롤로그부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작가님이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작가님의 개인사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이 처음 프롤로그에 나오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이 명상의 세계에 입문하게 됐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돌아보면 굉장히 어릴 때 8살? 그때쯤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울했고 뭔가 삶의 이유나 목적 같은 거에 되게 많이 집착도 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커다란 문제들, 상처들을 겪게 되었고 굉장히 우울증이 깊어갔어요. 제가 성장을 할수록. 부모님이 곁에서 이렇게 가깝게 저를 지도해 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님의 성향을 제가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부정적이고 다크한 그런 10대를 보냈어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10대까지 쭉 그렇게 보냈는데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호주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고기가 먹고 싶지 않아져서 채식을 시작했고 어느 날 또 갑자기 명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거의 일주일 차이였어요. 채식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명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누군가의 지도 편달 없이 시작을 하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명상이 어떤 분들에게 좀 필요할까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럴까요? 생각을 하는데 명상은 꼭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목욕하듯이 그래서 제가 항상 세수하고 양치하듯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책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힘든 시대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서 우리가 명상으로 좀 쉼을 찾아야 되는데 14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해지는데 큰 도움을 준 결심 중 하나가 정답을 구하지 않기였어요. 명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그때그때 내면의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꾸 정답을 얻으려 하는 마음은 내재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관찰하고 내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정말로 평온해지는 비결입니다. 작가님, 그럼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의 명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네. 법을. 아, 그래요? 어렵다.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명상을 하면서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 모두에게 배어있는 어떤 악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 뜨는 직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니까 하루 10분, 15분 딱 명상하는 시간 동안에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 그러니까 생각조차 하지 않는 연습. 와, 거의 진짜 비움이네요. 네네. 비움? 네, 맞아요. 그렇군요. 3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상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그저 바라보고 영향받지 않는 법을 배운달까요?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끌려다니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어요. 명상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을 익히는 여정이자 나를 비우는 연습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뭐 명상에 적합한 공간이나 뭐 시간이나 지속 시간 혹은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자세, 호흡법, 전반적인 명상법에 대해서 나눠주시겠어요? 네. 명상은 사실 아침, 저녁으로 하시라고 권해드리지만 그걸 따르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침도 힘들고 저녁도 힘들고 제가 생각하는 명상 횟수는 사실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하는 명상도 즐기지만 짬 날 때마다 하는 명상을 좋아해요. 저는 그걸 틈새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뭐 친구를 기다릴 때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나 이런 짧은 순간순간에도 잠깐 명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우리가 명상하면 되게 각 잡고 앉아가지고 약간 그 세계로 빠져들어야 되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친구를 기다리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틈새 명상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약간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만나기 전에 그 틈을 활용해서 뭐 SNS를 보거나 괜히 포토 사이트 보는 것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기분 나쁜 생각에 자꾸 끌려가는 걸 멈추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생각과 멀어져요, 실제로. 근데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또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니까 또 이어지는 기분 나쁜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최소 15분 정도는 매일 하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자유자재로 자기의 생활 패턴에 맞게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래도 15분간 처음에 이제 명상을 해보고 싶어요. 그때 어떤 공간이 좋을지, 어떤 자세와 어떤 호흡법이 좋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약간 아침 명상하는 것처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좀 어둡긴 하지만 새벽이라 생각하고 한번 가능할까요? 저 명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네. 일단 명상 자리는 사실 한 군데를 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매일 일정한 곳에서 그게 거창한 어떤 공간일 필요는 없는데 우리 뇌가 어느 장소에 반복적으로 가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그 자리를 그 행동을 하는 자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잠자리에서는 벗어나서 뭐 방석을 하나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의자를 두셔도 되고 꼭 바닥에서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곳에 내 명상 자리를 만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앉는 자세는 뭐 상관없다. 의자든 앉는 거든. 네, 근데 웬만하면 다리가 너무 겹쳐지는 자세는 피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지금 겹쳐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앞뒤로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렇게 겹치지 말고 네, 이렇게. 네. 오. 그래야 관절에 덜 무리가 이것도 가서. 제가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냥 겹치지 말고 펴라. 물론 가부좌가 가능하시면 가부좌가 가장 좋은데요. 그걸 억지로 하게 되면 관절이 상하기 때문에 네네. 손은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을 때는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땅과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두고요. 뭔가 영감을 받고 싶거나 힘을 받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요. 벌써 편안하네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가끔 위로나 사랑이 필요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고. 이렇게. 네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이제? 제 명상의 가장 기본은 저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평소보다는 천천히 해보시겠어요? 네.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그 호흡의 움직임 그리고 그 공기의 뭐 냄새나 온도, 습도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생각이 들고 음악은 트는 게 좋나요? 음악을 트시면 조금 더 집중이 수월할 거예요. 자연의 소리도 좋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사가 없는 음악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을 반복하면서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거나 생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두고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호흡의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근데 내 호흡을 의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이게 네. 호흡만 생각하면 된다. 내 호흡을 호흡만 의식. 관찰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흡만 관찰한다. 근데 들숨 날숨이 채 한 번이 반복되기 전에 이미 생각이 올라와요.
내 뇌가 살아있는 이상 생각은 당연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고 또 생각이 올라오면 호흡으로 돌아가고 이 과정을 내가 숨을 쉬고 뱉고 이것에 집중을 하면서 네. 그게 저는 나의 존재에 집중을 하는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러니까 어려운 방법은 아니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하루 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 하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감정,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아요. 명상을 하시다 보면 처음엔 좀 예민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더 안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안 좋아졌다기보다 원래의 나를 조금 더 알아차리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과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어떤 생각을 자주 일으키고 또 그 생각이 들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게 왜 일어나는 것인지까지 이제 관찰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해봐야겠어요 이거. 저녁 명상은 아침 명상과 뭐가 다른지 어떤 유의점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린 아침 명상은 하루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 아침에 좋은 씨앗을 뿌리자 이런 느낌인데요. 저녁 명상은 조금 더 샤워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났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관찰해보고 내일은 어떻게 지내볼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조금 툴툴 털어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에는 식후 명상은 하지 않는 게 저는 이런 유의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유의점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식후에는 사실 마음이 상당히 어지러워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소화 흡수 작용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사실 운동이든 명상이든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접 해보시면 아실 텐데 식후에 하는 명상과 공복에 하는 명상의 집중도가 굉장히 달라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단식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명상도 마찬가지로 공복에 할 때 가장 집중이 잘 되고 마음과 정신이 맑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식후 명상은 하면 큰일 난다기보다 조금 더 나은 명상 경험을 위해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는 명상은 불면증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명상을 하면서 불면증을 극복하시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면 오히려 뇌가 각성되어서 잠을 못 주무세요. 혹은 너무 많은 꿈을 꾼다거나 해서 다음날 아침이 무거워지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자신이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녁을 일찍 먹고 소화를 좀 시킨 다음에 한 2시간 있다 자야겠네요. 네, 그것도 괜찮죠. 아침 명상이 좋겠어요. 네, 아침 명상이 좋아요, 여러모로. 하여튼 여러분에게 맞는 명상의 시간과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명상 유튜브 지금 마인드풀 TV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 하나를 보면서 작가님이 이 책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책을 내고 싶어졌는데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했더니 어머니가 네가 너의 이야기가 필요하면 연락이 올 거야 라면서 그러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고. 근데 그 유튜브가 결국에 이렇게 출간까지 이어진 건데 뭔가 이거는 진짜 그 꿈꾸는 것들을 이뤄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했어요. 이 책에는요 여러 명상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정말 그 상황 따라 나에게 필요한 명상의 가이드가 있는데 뭐 통증을 완화하는 명상, 그리고 예비 엄마를 위한 명상 가이드, 내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는 명상 가이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참고하는 참 가이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중에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용서 못할 사람이 많거든요.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읽어봤는데 112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상대방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100%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니 용서라는 것을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보니 때로는 나였어도 그렇게 행동했을지 몰라 라는 결론에 이르기도 하더군요. 용서는 이렇게 제 삶에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니까
나라도 그랬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 이제 저절로 용서가 됐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럼 작가님은 이런 용서하는 명상을 통해서 용서한 경험이 있을까요? 뭐 그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었든 어쩌다 보니 상처를 주었든 어쨌든 상처를 받은 사람 입장에선 평생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건데 큰 미움들이 마음속에 계속 켜켜이 쌓이다 보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몸의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 밤 공황 발작을 겪고 또 큰 불안과 우울에 매일 시달리고 있었던 어느 날 용서를 해보자 라고 이제 명상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도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 모두를 괴롭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나빠. 나는 피해자야. 이 생각이 계속 갇혀있게 되는데 어느 날 그냥 입장을 바꿔서 정말 온전히 그 사람이 되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제게 물리적인 폭력이든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제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명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네,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본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하진 않았고요. 약간의 술의 도움과 함께 베개를 끌어안고 굉장히 감정적인 과정이었어요, 사실. 되게 소모적이었고 많이 울기도 울었고 했는데 그치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과거나 그 사람의 스토리를 모르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 사람을 떠올려야 될까요? 저는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어쨌든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배경을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도 마음 어딘가에 상처가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나에게 어떤 상처를 만들게 되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강하게 나에게 어떤 힘을 행사하는 그 장면보다는 그 사람도 아파하는 모습을 또 많이 떠올려 봤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도 어딘가에선 피해자였을 것이고 또 나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딘가에서 가해자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결국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그게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이유가 있고 또 그런 행동들 중에 하나에 내가 크게 상처를 받았던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마음 수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뭐 습관을 만들기까지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대부분 걸리는지 궁금하고 작가는 이제 뭐 10년 넘게 명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하는데 흔들리는 순간이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사실 이것도 개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명상을 처음 시작하셨는데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힘들면 했다가 좀 괜찮아지면 안 하고 그게 가장 흔해요. 약간 힘들 때 찾는 약처럼 마법의 알약처럼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한 달만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정말 자신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조금 더 친절해지기 위해서 딱 한 달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해보자라고 딱 마음을 먹고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로 절박했기 때문에 매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겐 유일한 탈출구이자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습관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하게 됐던 거였고요. 지금은 사실 눈을 감으면 거의 바로 비워져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해요. 그럼 작가님은 명상을 하면서 실제로 약간 원래 있었다고 했던 불안, 우울 뭐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됐나요? 많이 사라졌나요? 어때요? 없죠. 없어졌어요, 사실. 네. 없다고요? 와.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쁘다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도 그 또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이 결국에는 또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제가 이 아픔들이 다 승화되어서 저는 제게 보석처럼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그걸 겪어서 지금 이렇게 평온한 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게 또 보석처럼 제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라는 집착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작가님이 정말 10년 이상 명상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쓰는 명상도 있더라고요. 이건 저는 이런 명상은 하지 않지만 저는 생각해보니 내가 어떻게 보면 쓰는 명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도 굉장히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거를 그냥 써요. 제 핸드폰에 그냥 써요. 근데 그렇게 딱 쓰고 나면 신기하게 마음이 좀 비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쓰는 명상이 아닐까 싶었는데 169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쓰기 명상의 포인트는 정해진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 쓴 후에는 마구 찢어서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와 또 쓰기 명상의 어떤 이로움은 뭘까요? 일단 쓰기 명상의 포인트는 분출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기엔 너무 안에 분노가 많거나 막 뭔가 때려 부수고 싶고 이런 기분이 들 때는 오히려 이런 액티브 명상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글을 쓸 때조차도 안 틀리고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쓰려는 습관이 있어요. 나 혼자 보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잘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휘갈겨서 멈추지 않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쏟아붓듯이 쓰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찢어서 버리는 이유는 이제 화풀이를 위해서죠. 그리고 남기지 않는, 증거를 네네, 남기지 않는. 맞아요. 어딘가에 나의 그 분노가 남아있다 생각하면 너무 찝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불태워본 적도 있었는데 그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서 이제 버리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근데 저는 쓰기 명상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방식이고 우리 작가님의 나날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우울과 불안이 없는 우리 선생님의 미래가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삶의 지향점이랄지 혹은 앞으로 계획이랄지 어떻게 앞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것들 우리 양식이들에게 전해주시겠어요? 지금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출국을 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어디로 가시나요? 유럽으로 갑니다. 네. 너무 부럽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이주해서 거기에서 새로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또 그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또 생각하고 있고 글은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들로 여러분을 만나 뵐 거고 저는 명상과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외에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또 새로 교육도 받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고 이렇게 남은 여생을 여생까지 갔어 이제 남은 여생까지. 그렇게 재밌게 자유롭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와 작가님의 또 올해 진짜 엄청난 인생의 또 방향성 바뀌는 해인 것 같고 저희가 늦기 전에 잘 만났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명상을 진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양식이 분들도 함께 우리 명상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마음을 잘 챙기는 우리 양식이가 되기를 저도 응원을 해봅니다. 함께 잘해봐요 우리. 내 안의 평온을 아껴주는 몸과 마음의 양식당. 명상하세요. 평온하세요.